안녕하십니까. 정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과학은 17세기 정도에 갈릴레이와 뉴턴에 의해서 고전역학이 나오죠. 고전역학에서는 분명한 것은 여기서 생기는 원칙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서 했던 원칙이 실험이 옆 동네에 가면 달라져 버리면 그거 불가능하죠. 그거 어떻게 법칙화가 되는 게 불가능하죠. 그게. 그러나 고전역학에서는 이제 어디서든지 그 법칙은 다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칙으로는 모든 서로 간에 객관적 공유성이 생기는 것이죠. 이 이론에 근거해서 18세기에 그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떤 그런 과학적인 사유가 공학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응용이 되죠. 적용이 돼서 산업이 되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라는 아주 어찌 보면 인류 문화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산업혁명 전과 산업혁명 후는 어떠한 변화보다도 그 인간 문화사에서는 큰 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이라는 것은 질적 세계관을 양적 세계관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마당은 저 아래 동네 마당보다도 더 좋아. 그렇죠. 당연히 질적으로 더 가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 동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 동네만의 멋스러움이 있고 그 공간에 아우라가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에서는요, 그것이요, 균질화됩니다. 균질화된다는 것은 우리 동네의 평방미터 1평방미터는 아랫 동네의 1평방미터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이 통용됩니다. 그래서 양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수학이 통용되는 공간이 되는 것이죠. 등질화된다는 것은 같아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세계관의 과학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의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수학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질에서 양으로 의미가 바뀌는 것이죠. 수학이라는 언어는 어찌 보면 그것이 평등하죠. 이 사람한테도 평등하고 저 사람한테도 평등하고. 그러한 양적 세계관으로 전하는 인류 문화에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질적 세계관에서 양적 세계관으로 바뀔 때 그 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입니다.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모든 세계가 그 기계의 부품처럼 다 가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분해가 다 가능하고 그런 가치관이 있는데 이 기계론적 세계관을 이렇게 일원화시킨 사람이 데카르트고 그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이것을 확대시킨 것이 베이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과학은 바로 물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적인 그 세계관에서 양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는 건데요. 과학은 결국은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하고 결국은 증명을 하고 그래서 어떤 또 이론을 만들고 법칙을 만들죠. 결국은 이런 수학에 바탕한 사변이성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생각이니까 사변이죠. 그런 이성적 사유를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이성과 경험이 결합된 그 어떤 것이죠. 수학적 이성과 체계적 실험이 결부된 학문이 바로 과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하면은 이게 수학, 정말 학문이라고 생각을 별로 못하게 됩니다. 사이언스는 학문입니다. 특히 이성적 학문이 바로 사이언스라고 보는 것이죠. 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과학과 기술을 대부분은 구분하지 못하죠. 과학기술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두 가지 개념이 합성된 건데요. 옛날에는 기술은 있어도 과학은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기술에 과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물질 문명에 과학이 적용되는 것이 새로운 시대, 이 시대의 물질 문명입니다. 같은 물질 문명인데 과거에는 기술적인 물질 문명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시대의 물질 문명은 과학적인 물질 문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과학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약칭해서 그냥 물질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을 굳이 구분을 한다고 하면 과학적 물질 문명이죠. 과학이 적용된 물질 문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실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옛날에 중국에서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도자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반도체나 아주 그 특별 관리해야 될 그런 하이테크 기술인데요. 누구도 못 만들기 때문에 그 도자기는 유럽으로 넘어가면은 막 엄청난 돈을 주고 팔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을 중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도자기를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유럽의 이제 귀족들이나 귀족들이 이것을 만들고 싶어요 한 거죠. 그런 욕구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유럽에서 도자기를 전부 다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을 전부 다 실험 일지에다가 다 기록을 합니다. 그 실패하게 된 기록도 다 기록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일정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반응이 되고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전부 시스템화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럽은 거기에 다른 것까지도 첨부하게 됩니다. 다른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옛날의 도자기에는 기술은 있어도 과학이 없고 유럽에서 만들기 시작한 도자기에는 어떤 그 과학적인 시스템, 과학적인 실험 정신, 과학적인 어떤 그 관찰, 증명, 거기에 따른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이론, 뭐 이런 시스템들이 가동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학이 적용되는 물질 문명과 기술만 있는 물질 문명에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과학과 과학의 문명에 대해서 같지만 다른 면을 좀 말해볼까 합니다. 과학은 순수한 과학 이론이죠. 순수한 과학적 이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경제 권력, 자본이죠, 자본. 경제적 자본이 투입되고 또 정치 권력, 이런 게 투입됩니다. 이렇게 돼서 무언가가 만들어져요. 지금 가장 강력한 어떤 과학에 대한 투자국은 현재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마어마한 돈을 당장 돈도 안 되는 데다가 투자를 합니다. 왜 투자를 할까요? 그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세계적 강국이 되는 것이죠. 기술을 독점하게 되고 모든 새로운 물건들을 다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사기도 결국은 인공위성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문명은 단순히 과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그 과학적 이론에 정치적 권력, 경제적 자본 이런 것들이 결부된 어떠한 문명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은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또 과학이 뭔지 공부를 계속 해 나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포괄적인 얘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과학을 양적 세계관으로 한번 설명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의 문명은 과학이라는 순수 이론에 정치적 힘, 경제적인 힘 이런 것들이 섞여서 만들어지는 어떤 문화, 사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합쳐서 과학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가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학 얘기를 해본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전과 다르게 과학이라는 것이 그 사회에 투입되고 과학이라는 것이 경제에 투입되고 과학이라는 것이 정치에도 관련이 되고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이 학교에도 관련이 되죠. 소태산 대종사께서 과학의 문명을 이렇게 당신 교법에 첫 문장에 넣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돼서 넣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태산의 일대기를 보면 소태산의 고향은 영광 길룡리입니다. 그 옆 동네가 법성포입니다. 법성포에서 와탄천이라는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소태산 대종사의 고향인 길룡리가 나옵니다. 바로 소태산은 이 법성포라는 그 공간에서 근대 문명의 흐름을 만났던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소태산의 구도에는 늘 그 물질 문명이라는 그 현상이 베이스로 깔려서 계속 고민이 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소태산은 경성, 익산에 총부를 건설하시고 경성을 참 자주 가시게 됩니다. 왜 경성을 가게 되냐면 바로 경성은 그 당대의 물질 문명의 총화였습니다. 아주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소태산 대종사는 새로운 시대라는 그 관점에서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 문명이 새로운 시대로 등장하게 된다는 그 현상을 아주 예의 깊게 또 감각적으로 인식했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태산 대종사의 고향인 와탄천은 바로 이런 근대의 물질 문명이 유입돼 들어왔던 그러한 고속도로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의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의 과정에는 물질 문명이라는 것이 늘 기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뒤에도 마음 공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원불교의 마음 공부는 바로 이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전개되는 물질 문명이라는 그 베이스 위에서 그 바탕 위에서 마음 공부가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명심해야 되고 그것을 유념해야 되고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소태산 대종사의 개교 동기의 첫 문장인 현아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는 모든 원불교의 교리의 바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물질 문명이라는 베이스를 기반을 놓쳐버린 어떠한 마음 공부, 그것을 놓쳐버린 신앙 수행의 공부 방법은 선천의 공부 방법으로 퇴행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다시 이 기점, 물질 문명이라는 이 기점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